부산 관광객 피격 현장을 목격한 대학생이 당시 현장으로 가는 언덕에는 울타리는 물론 접근 금지 표지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의 의문점을 정리했습니다. 북한은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의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군사통제구역을 침범한 것에 남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측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때까지 관광객을 받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오히려 책임을 전가함에 따라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강산에 갔던 관광객 1000여 명이 오늘 돌아온 데 이어 나머지 350명은 내일 모두 귀환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뒤늦게 보고된 것에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국정조사 요구까지 제기됐습니다. 강화문유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이 2년 전에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전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폐막된 베이징 6자회담에서 참가국들은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와 대북 중유 지원을 동시에 진행해 오는 10월까지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증시급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한 가운데 연기금이 대규모 주식 매수에 나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Talk, play, love. 애니콜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어떻게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졌는지 당시 상황을 가늠케 하는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사건 현장 가까이에 있었던 한 관광객은 2발의 총성과 비명소리를 들었고 쓰러져 있는 박 씨를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강산 대학생 캠프에 참가했던 경북대 2학년 이인복 씨. 이 씨는 어제 새벽 일출을 보기 위해 해변 숙소와 바닷가에 나왔다가 박왕자 씨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제 앞으로 이제 어떤 여성분이 한 분 지나가셨는데 그쪽으로 올라가신 거는 그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또 돌아오는 것도 좀 못 봤고 아래 위로는 검은색이었고요. 그러니까 운동복이었나? 예, 뭐 운동복 정도. 그러니까. 박 씨가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10초 간격으로 2발의 총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총성도 2발이 났고 비명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간 이 씨는 자유구역과 군사경계구역 사이에 있는 녹색 울타리 너머에 쓰러져 있는 박 씨를 목격했습니다. 펜스가 연장해서 모래 언덕이 있는데 모래 언덕에서 봤을 때는 한 300m, 400m 정도 됐고요. 산에서 이제 군사 한 3명이 이쪽 사람이 쓰러진 곳으로 뛰어나오더라고요. 군인들이 달려와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래를 툭툭 건드려 보기도 하고. 하지만 북한 내부 사정일 거라 생각했다는 이 씨. 저쪽에서도 저를 좀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내부 사정이겠거니만 생각하고 숙소에 돌아와서 그냥 쉬었습니다. 이 씨는 남쪽으로 돌아와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한 뒤에야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네, 목격자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북측이 현대 아산을 통해서 밝힌 설명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박 씨가 어떻게 군사 경계 구역으로 넘어가게 됐는지 또 그 짧은 시간에 박 씨가 수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었는지 의문투성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현대 아산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박 씨는 어제 새벽 4시 반쯤 호텔을 떠나 2m 높이의 녹색 울타리를 넘어 기생바위가 있는 곳까지 1.2km 정도를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초병의 경고를 듣고 1km를 뛰어 달아나다가 울타리 200m 앞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작년에 찍힌 현장 사진을 보면 모래 언덕이 있고 그 위에 녹색 철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철제 울타리는 모래 언덕의 왼쪽 일부, 즉 산 쪽에만 쳐져 있고 바다 쪽 해변은 그저 평범한 모래사장입니다.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철조망 같은 거 보면 보통 이렇게 뭐 세 줄 쳐서 이렇게 뭐 위험하게 좀 감아놓은 이런 것만 생각했지 전혀 이렇게 뭐 축구장 펜스 같이 이런 거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박 씨가 출입금지 구역임을 모르고 걸어 들어갔다 해도 총을 맞기까지의 경로 또한 의문투성입니다. 경계를 넘어 1.2km나 해변을 걸어 들어가 북한 군인의 정지 명령을 듣고 다시 1km를 뛰어 달아나다가 총에 맞았다는 건데 그 시간이 새벽 5시니까 결국 30분 만에 모래사장을 4km나 이동했다는 거여서 과연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은 현대 측이 전한 사고 경위에는 북한 초병이 정지를 요구하며 공포탄을 쐈다고 주장하는데 목격자들은 2발의 총성만 들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어제 나온 설명은 북측과 현대 측이 사고 경위와 관련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여러 의문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어떻게 민간인 관광객에게 총을 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고의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우발적이었는지 그 가능성을 박재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3월 김태형 합참의장의 이른바 선제 타격 발언 이후 북측 군부는 개성과 금강산 등 남측 관광객들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는 곳의 초병들에게 대폭 강화된 내용의 경계 수칙을 내려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명의 경계선을 넘었던 박 씨가 남측 관광객임을 알면서도 총격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의도된 도발은 아니지만 심각한 파장이 있을 것임을 알고 한 행동이어서 앞으로 사태 수습에서도 전혀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박 씨는 피격 당시 아래 위로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고 북한 초병이 희생자의 정체를 모르고 사격했을 가능성입니다. 아래 위로는 검은색이었고요. 그러니까 운동복이었나요? 예, 뭐 운동복 정도. 그러니까 위에 머리에 뭐 흰색 같은 걸 썼는데 이게 뭐 수고. 북측 초병이 박 씨를 남측으로 넘어가려는 이탈자로 오인해 조준 사격을 가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사건 초기 상황을 접한 현대 측 관계자들은 이런 우발 사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긴장한 상태라고 지 총소장 의견으로는 좀 우발적인 사고를 자기들이 냈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하지 않느냐. 그동안 북한 군부도 군사적으로 매우 예민한 내금강 지역을 개방하는 등 금강산 사업에 적극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의도적으로 파국을 조성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MBC 뉴스 박재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북한은 진상규명에 적극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측에 전화 통지문 접수도 거부했습니다. 정승혜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긴급 장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한민국의 민간인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만큼 북한은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각급 대책회의를 갖고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북 전통문을 보냈지만 북한은 접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연락을 시도를 했는데 북측에서는 그 통화에 대해서 지금 받지 않고 있는, 통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대 관계자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측에 전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 관계자의 현장 조사를 허용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통일부와 국정원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조사단을 보내 북측 관계자의 진술과 사고 현장 접근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정승혜입니다. 네, 북한은 오늘 저녁에 이번 사건을 처음 언급하면서 오히려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며 사과까지 요구했습니다. 사과할 때까지는 관광객을 받지 않겠다고 으름장까지 놨습니다. 장준성 기자입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북측 담당 기구인 명승지 종합개발지도국은 오늘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남측 관광객이 금강산에 왔다가 어제 새벽 4시 50분경 우리 군인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평은 희생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군사 통제구역의 침범에 서라고 했지만 달아났고 공포탄을 쏘면서 거듭 서라고 했지만 계속 도망쳐 사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조치는 북측에 대한 도전이자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남측이야말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측은 또 사고 경위가 명백하고 사고 발생 당시 현대아산 직원들에게 현장 확인을 시켰다며 우리 정부의 현장 조사 요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책임 소재는 물론 현장 조사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이 완전히 대립하고 있어 이번 사태의 파장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장준성입니다. 현대아산 측은 오늘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서 조사단을 북측에 보냈습니다. 현대아산은 북측에 정부 합동조사단의 현지 조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재호 기자입니다. 현대아산 조사단은 방북길에 오르기 직전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조사가 끝나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윤만준 사장 등 6명의 조사단은 돌아오는 일정을 못 박지 않고 떠나는 만큼 사고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한 대책, 기타 여러 가지 사건 수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북측과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대아산 조사단은 사업 상대인 아태평화위원회와 명승지 개발총국은 물론이고 가능하면 북한 정부와도 접촉할 예정입니다. 현대아산은 북측과 만나 정부합동조사단이 사고 지역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정부의 요청 사항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전 11시부터 사망 소식을 알고도 오후 3시쯤 370명의 금강산 관광객을 북으로 보낸 것은 정부와 조율을 하느라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심사숙고하고 또 관계 당국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조율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고 소식을 접하고 금강산에 머물던 관광객과 주재원 3천여 명의 안전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에 맞아 숨진 박 씨의 유가족에게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로 보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MBC 뉴스 전정우입니다. 고 박왕자 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 아산병원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지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 박왕자 씨의 남편 방영민 씨는 숨진 아내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남북 관계가 냉각되고 어려울 때는 모든 걸 좀 중단을 시키든지 더 좀 철저히 감독을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아들 재정 씨는 아직도 어머니의 죽음이 믿기지 않습니다. 언제쯤 현실을 인정하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아직도 거짓말 같습니다. 침통한 분위기 속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을 총괄하는 현대아산의 현정은 회장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조화를 보내 유족들을 위로하고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도 영안 씨를 찾아 분향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의 진상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고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에 앞서 지난밤 부검을 마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뒤쪽 어깨에서 가슴을 통과한 총상이 발견됐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 주 중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아산은 모든 장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장례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금강산 관광객 1000여 명이 오늘 남측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정을 취소하고 서둘러 돌아온 일부 관광객들은 현대아산의 늑장 대처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오전 11시 30분 금강산 관광객 36명을 태운 버스 2대가 군사 분계선을 지나 동해선 남북 출입사무소에 도착합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3시 2박 3일 일정으로 금강산으로 떠났지만 현지에서 관광객 피격 소식을 뒤늦게 알고 여행 일정을 포기한 겁니다. 네, 울적해서 관광할 마음이 없었어요. 울적해서요? 네, 다음에 충분히 올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는데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출발 전 사고 소식을 알리지 않은 현대아산에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침에 많이 저희가 항의를 했어요. 그랬으면 우리가 여기서 비무장지대를 넘어서 금강산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고지를 안 해줬기 때문에 오후 2시와 5시에는 예정대로 여행을 마친 관광객들이 남쪽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곳저곳 가족 친지에게 안부를 전하느라 분주한 모습들. 박 왕자 씨의 사망 소식으로 표정은 어두웠지만 비교적 담담한 분위기 속에 오늘까지 관광 일정을 채우고 돌아왔습니다.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걱정은 했지만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평소의 일정대로 끝까지 다 별탈 없이 끝. 오늘 모두 1,012명의 관광객이 돌아온 데 이어 금강산에 남아있는 나머지 350명의 관광객은 내일 모두 돌아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야당은 정부의 늑장 보고를 비판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정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일에 긴급회의를 소집한 자유선진당은 북한에게 공식 사과를 촉구했고 정부에는 안전대책이 확보될 때까지 금강산과 개성 관광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건 발생 11시간 동안 긴급 연락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또 중대한 안보 사태에 대한 늑장 대응을 성토하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장을 부리고 있는가? 이건 도대체 이러한 그 안보 사태가 났을 때 즉각적인 대응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철학이 전혀 없는 정부다. 친박연대도 정부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 허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보고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뭔가 여기에 구멍이 있고 거짓이 있다. 민주당 역시 미흡한 금강산 안전관리를 지적하며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지만 사실관계가 아직 불명확하고 자칫 남북관계 전반이 경색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당국의 조사를 통한 실체 규명이 우선인 만큼 차분한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희생자 빈소를 방문하는 등 특히 보수층의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강화 모녀 살해 사건의 피의자가 2년 전에도 납치해 살해한 여자가 있다고 말했는데 다름 아닌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의자 4명은 모두 구속됐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당시 19살이었던 하모양은 저녁을 사준다는 오빠의 전화를 받고 나간 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양의 어머니에겐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 데리고 있는 사람인데요. 내일 5천만 원 갖고 어디로 오세요? 만약에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딱 요 소리만 하고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건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하양의 이복 오빠였고 이번 강화모녀 피살 사건의 피의자 4명 가운데 2명이 벌인 짓이었습니다. 아들을 의심한 부모는 곧바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하 씨를 한 차례 조사한 뒤 그냥 풀어줬고 단순 가출 사건으로 처리했습니다. 협박 전화 오고 뭐 이제 돈 요구할 때 그때 임박해서 이 애들이 그 바짝 서들었으면은 이런 문제까지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요구한 돈을 받아내지 못했고 하양을 죽인 뒤 시아오 부근에 안매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방 여종업원도 살해했다고 진술했는데 맞나요 그게? 네. 어떻게 했죠? 이제 들어갑시다. 경찰은 하양의 시신을 찾기 위해 시아오 부근에서 수색 작업을 벌일 예정이며 모레쯤엔 강화도 모녀 살해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피의자 4명은 오늘 저녁 영장이 발부돼 모두 구속됐습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오늘은 일주일 만에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예고됐지만 궂은 날씨와 경찰의 원천 봉쇄로 산발 시위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전합니다. 수백 대의 전경버스가 서울시청 앞 광장을 빼곡히 둘러쌌습니다. 시청 지하철 입구도 전경들이 막아섰고 인도도 차단됐습니다. 경찰은 490여 대 전경버스를 투입해 시청 앞 광장과 이곳 태평로 일대 도로를 완전 봉쇄했습니다. 돌다 보니까 일로 오게 된 건데 저도 지금 방향을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뭐 갈 데가 없어요. 예상 인원보다 참여 시민이 적자 시위대는 종로 보신각 등 시내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조금 전부터는 경찰 추산 3천여 명, 주최측 추산 2만 명이 조계사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앞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시국 미사를 열고 정부가 쇠고기 문제에 대해 양보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우 농가들은 소고기 시식회를 열고 한우값 폭락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한우 고기보다 맛있다는 표현을 하면서 미국 고기를 선전을 했어요. 이런 나라, 이런 국회의원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특히 최근 정치권과 재계가 한우 농가 보호에는 관심이 없고 앞다퉈 미국산 쇠고기를 홍보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네, 오늘은 전국에 내린 비로 모처럼 더위를 잊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이 없다는 기상청 예보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1.6km의 강폭을 가로질러 장애인들이 한강 도하에 나섰습니다. 한 팔, 한 다리. 불편한 몸이지만 부족함은 없습니다. 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참석했습니다. 깊은데 어떻게 건너나. 근데 막상 건너보니까는
재미도 있고 신기하고. 간간히 내린 비가 더위를 쫓아내자 야외 행사를 즐기기가 오히려 수월해졌습니다. 보령머드 축제엔 오늘 하루 13만 명이 참석해 문지르고 뒹굴고 미끄러지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한낮엔 뜨거운 햇빛을 피해 그늘과 에어컨 바람을 찾던 시민들도 모자나 양산 없이 거리 나들이를 즐겼습니다. 햇빛도 안 비치고 저기 날씨는 좀 끈적끈적하긴 한데 막상 물 보니까 좀 시원함도 느껴지고. 비는 내일 오전 서울 경기지방부터 그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고 모레부터는 다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은 비 없이 더위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상예보는 또 틀렸습니다. 기상청은 이에 대해 오늘 새벽 갑자기 고기압 세력이 약해져 북쪽의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내려와 비가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전방부대의 한 장병이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군 당국은 상급자의 폭언 이후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혔지만 가족들은 자살로 위장이 됐다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는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아침 8시쯤 철원 모 부대에 근무하는 23살 박모 상병이 부대 폐수 처리장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습니다. 박 상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입니다. 가족들은 머리 두 곳에 상처가 있다며 구타 의혹과 함께 자살로 위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군대를 가면 나가 지금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이만큼 이렇게 상처가 있고 머리 밑에도 지금도 없어져 필요한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군 당국은 40살 김모 상사가 박 상병에게 심한 욕설을 해왔으며 박 상병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머리 상처는 박 상병을 들것에 실어 지하에서 끌어올리다 벽 무서리에 부딪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잠실 롯데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 20살 박모 양이 놀이기구에 오른쪽 다리가 끼어 크게 다쳤습니다. 놀이기구 해체가 오래 걸려 박 양은 2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롯데월드에서는 지난 5월 롤러코스터가 갑자기 멈춰 승객들이 대피하는 등 그동안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안전 수칙을 더욱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더욱 철저하게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찰은 롯데월드 행정관리팀장과 작동요원을 불러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네, 청와대 측은 오늘 국가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회의를 주재하면서 봉하마을로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국가기록원에 넘길 것은 넘기고 없앨 것은 없애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조만간 국가기록원을 통해 노 전 대통령 측을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었죠. 그래서인지 부쩍 연기금의 주식 매수가 늘었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지난 수요일 정부의 증시 대책회의, 김동수 차관은 기관의 투자를 당부하는 말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적극적인 책임과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그리고 목요일 주가 1,500선이 깨지자 우연하게도 연기금이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무려 1,000억 원을 순매수했고 1,500선이 깨지며 흔들리던 주가는 다시 상승했습니다. 금요일에도 대규모 매수를 계속하며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주식시장이 고유가와 미국의 신용경색 같은 외부 악재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연기금의 증시 투입은 자칫 연기금의 수익률만 악화시킬 거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서 주가가 계속 폭락했지만 연기금은 오히려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매도를 주로 하고 사더라도 조금씩 샀던 지난달과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연기금의 경우 결국 국민들의 노후 자금 성격이라는 점에서 보다 좀 안전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높은 환율을 유지하려다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키운 외환시장의 경우처럼 인위적인 개입이 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어떤 신뢰성, 일관성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정부가 인위적으로 주식시장을 수급 차원에서 부양한다라는 것은 사실 임시방편적인.
국민연금 측은 차관의 발언 다음 날 대규모로 주식을 사들인 것에 대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육자 회담이 언론 발표문을 채택하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대북에너지 지원을 오는 10월 말까지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김경태 기자입니다. 제6차 육자회담이 오늘 공식 합의 문서인 언론 발표문을 공개하고 사흘간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영변의 핵시설 불능화와 이에 상응한 대북 경제 지원을 오는 10월까지 끝낸다는 내용입니다. 또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핵 확산 등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한다는 원칙만 합의하고 세부 계획은 실무회의로 미뤘습니다. 검증 이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육자가 모여서 차분히 모여서 각자의 그 입장과 검증의 주체로 국제원자력기구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조속히 검증에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And the verification within the 45 days. We're just anticipating that, and we don't see any obstacles to getting that done. 북핵 검증 문제가 처음으로 논의된 이번 육자회담은 선언적인 원론 수준에서 합의를 이뤄내는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음 회담의 숙제로 미뤄놓았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경태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서울시의회 김귀환 의장을 오늘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달 20일 실시된 의장 선거를 앞두고 식사나 하라며 동료 의원 30여 명에게 100만 원씩 모두 3천만 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친일파의 재산을 되찾겠다며 조직된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 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여의도 2배만한 친일파 소유 재산을 환수했지만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조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방 60년 만에 시작된 친일파 소유 재산 환수 작업. 2년 동안 친일파 45명의 토지 470만 제곱미터와 일본인 명의의 2만 5천 제곱미터 등 시가 900억 원에 달하는 토지를 국가재산으로 귀속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조사위원회가 친일파 재산으로 파악한 토지는 1,795만 제곱미터로 환수가 결정된 토지는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모든 친일 재산을 남김없이 국가 귀속하는 업무가 제일 중요할 것이고 또 저희 위원회 업무로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일본인 명의 토지를 정리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친일파 후손들이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환수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새로운 숙제도 생겼습니다. 법률적 해석보다도 거대한 민족사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은 이들은 당연히 장문을 환수해야 되고 앞으로 남은 임기는 2년입니다. 특별법상 국회의 동의를 거쳐 2년 더 활동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올 초 정부가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방침을 밝히면서 이마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선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해묵은 과거청산만큼이나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세계적인 사진작가들이 한국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우리네 모습은 어떨까요? 양효경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은 거대한 강과 하늘, 유리 빌딩이 어우러진 차가운 푸른빛. 우리 산천은 한없이 따스한 초록빛과 노란빛으로 넘쳐납니다. 한강에 어수선하게 떠있는 백조 보트들, 현란한 조명 기구들. 그저 무심히 지나쳤던 일상의 풍경이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산합니다. It was all new to me, so it was all fresh, and I enjoyed the dog cafe. Looking at buildings number 102 has been very interesting. 반면 소비 문화와 교육 환경에 카메라는 다소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고 분단 현실은 가을 단풍으로 물든 지뢰밭의 역설적인 비경으로 풀어냈습니다. Korea to them, why? Because what for me is very exciting is a cultural background, history of a nation.
세계 최고의 다큐멘터리 사진가 그룹 매그넘의 거장 20명이 기록한 대한민국의 오늘. 이방인의 시선에 포착된 우리 삶의 모습이 낯선 느낌으로 꿈틀거리며 다가옵니다. MBC 뉴스 양효경입니다. 오늘 밤 9시 45분에 방송되는 뉴스후에서는 일부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에게 돈을 받고도 불성실하게 일을 처리하거나 접대비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실태를 보도합니다. 또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잠적한 유명 여자 변호사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영향으로 곳곳에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중북부와 영남 지방에선 시간당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오고 있고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습니다. 이번 비는 보시는 것처럼 국지적이라서 강우량의 지역 차가 크겠습니다. 밤새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이번 비는 내일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한낮엔 후텁지근하겠는데요. 서울이 29도 등 30도 안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전선은 서해 5도에서 북한 지방에 걸쳐 있습니다. 밤새 북동진하면서 영향을 주겠고요. 내일은 동해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온 뒤 중부지방에선 오전에, 남부지방에선 오후 늦게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아침엔 서울이 22도, 대구 24도가 예상되고요. 낮엔 서울이 29도, 광주 30도, 대구 32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선 오후 한때 비가 예상되고요. 저원 해상에선 낮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경 중부지방으로 또 한 차례 장맛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